한국인의 친절함을 순진한 나약함으로 오해했던 중국인 연수생들이 결국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던 조용한 복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한국의 침묵만큼이나 냉혹했고 그 결말은 전 세계의 하나의 경고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들어온 연수생들. 처음에는 한국인의 온화함과 배려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그 친절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배운 기술의 이면에서는 한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례한 언행을 일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수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은 한국 사회와 산업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대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비난을 쏟았고 자신들이 기술을 배우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모욕적인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경솔함은 점점 도를 넘었고 친절을 악용하는 태도는 결국 온 직장의 분위기를 서서히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외면으로는 조용했고 반응이 없어 보여 무시당하는 듯했던 한국인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았지만 모든 언행은 조용히 쌓여 결국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자부심을 건설하는 데 기반이 된 공장의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질서정연한 현장, 언제나처럼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일터를 향하는 작업자들,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기계음과 조회의 목소리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특별함을 말해줍니다. 그 어느 곳보다 조용한 그 장면 속에 한국 제조업의 진정한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공장에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신용과 질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노란 선 하나, 공구 선반에 새겨진 그림자 라인 하나까지도 모두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라는 철학이 실현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 살아있는 규칙, 그것이 한국 제조업의 밑바탕이자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하루 수백 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도 집중력과 인내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출근 15분 전에 도착해 자신의 기계를 점검하고 작업장을 정리하는 모습은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최고를 만들기 위한 조용한 각오, 그것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공장의 하루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도시락을 나누며 나누는 이야기들도 대단한 것이 아닌 날씨나 스포츠, 아이 이야기처럼 평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대화들이 업무의 긴장을 풀어주고 동료 간의 유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단단한 조직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무형자산인 셈입니다. 한국 공장의 기숙사는 비록 소박하지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는 고요한 안도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들려오는 인사와 발소리, 밤이면 목욕탕과 TV 소리 사이로 퍼지는 웃음소리. 그 모든 풍경이 조용한 삶 속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무언의 다짐.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런 질서 정연한 한국의 일상 속에 어느 날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차이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균열. 그것은 이곳의 질서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예상치 못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흘러가던 공장의 일상 속에 봄바람처럼 스며든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했고 처음엔 누구도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공장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근본부터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해에 단 한 번뿐인 긴 휴일, 중국의 춘절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인 연수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입국 초기, 한국의 규율과 환경에 다소 당황하면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경계를 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이 지루한 생활도 끝나겠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없어. 역시 우리 음식이 최고지. 이런 말들이 주변의 한국인 동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상하이, 선전의 고층 빌딩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의 중국이다. 여긴 마치 30년 전에 멈춘 동네 같다고 조롱을 담아 말하는 모습은 무례함을 넘어서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들은 그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어설픈 한국어로라도 대화를 나누며 웃던 훈훈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그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는 냉랭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중년의 한국인 여성 직원이 조용히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떨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슬픔이었고 모욕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제 단순한 향수, 어린 푸념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깎아내리는 조롱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은 첨가물투성이고 월급도 적어서 저축도 안 돼. 그 한마디는 한국에서 제공받고 있는 환경, 혜택,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배은망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언행은 단순히 예의를 모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술을 배우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 땅과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었기에 마음 깊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작업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말이란 걸 좀 가려서 해야지. 그렇게 한국이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주면 좋겠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그리고 가장 무거운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점차 그들의 태도는 작업 중에도 드러났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많아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졌으며 보고도 흐지부지하게 대충 처리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몰래 만지며 한국 공장을 조롱하는 SNS 글을 올리는 등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무책임하고 건방져졌습니다. 한 사무직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서 한국이라는 현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벌써 떠났던 거죠.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은 직장 곳곳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공장의 일상은 균열을 드러내며 그 조화로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연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지 귀국 날짜를 기다리는 소모적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들은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로 언젠가 반드시 끝을 내야 할 순간이 올 것임을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춘절 귀국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 중국인 연수생들의 언행은 마침내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문화 차이 혹은 타국 생활에 대한 피로로 변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도발적인 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인사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조회 시간에는 나른한 태도로 대답조차 건성으로 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간신히 지각을 면하고 공장에 들어서면 작업복 단추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외모와 태도 어디에서도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담당 한국인 리더가 단정하지 않은 복장을 지적하자 연수생들은 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끼리 눈짓을 하며 키득거리는 태도는 조롱조차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곳이 배움의 자리도 일터도 아닌 그저 머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책임감도 존중도 예의도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경멸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기계 옆에서도 영상을 보며 일을 하는 모습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한국의 현장 문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평소 온화하던 현장 책임자조차 더는 참을 수 없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업 중에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가? 적당히 좀 하라.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과나 반성이 아닌 믿기 힘든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차피 며칠 뒤면 끝날 텐데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순간 모든 작업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조차 굳힌 듯한 정적. 그것은 분노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 사이에 퍼진 묵직한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복도에서 떠드는 그들의 태도는 이성을 잃은 듯했고, 이른 출근을 앞둔 한국인 직원이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 부탁하자 돌아온 것은 비아냥이었습니다. 아직 밤 9시잖아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질서는 무너졌고 최소한의 배려조차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예고 없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업 중 사소한 기계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한 연수생이 일부러 주변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또 고장났네. 한국 기계는 진짜 성능도 떨어지고 완전 고물이에요. 중국이라면 진작에 폐기됐을 물건인데. 그 순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해왔던 40년 경력의 베테랑 작업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기계는 우리가 30년을 넘게 매일같이 정성껏 관리하고 소중히 써온 기계다. 너희가 그 가치를 알겠나? 모르면 조용히 일이나 해. 그러나 그 연수생은 그 말마저도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장인 어르신. 그 소중한 고물, 앞으로도 열심히 쓰세요. 우리는 더 발전한 나라로 돌아가니까요. 이 도발적인 태도와 말은 한국의 기술과 장인 정신 그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이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짐을 챙기고 출근을 마친 연수생 중 한 명이 퇴근길에 사무실 입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 진짜 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낡은 공장 그대로 뒤처져 버려라. 다시는 이런 시골에 발도 안 들이겠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인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냉정한 결의였습니다. 이 침묵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모욕하며 떠났던 연수생들은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들이 떠올리던 화려한 미래나 안정된 일터가 아니라 너무나도 냉혹하고 황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한국의 질서와 안전, 배려는 그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기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공장 환경, 날리는 먼지와 귀를 찢는 소음, 날카로운 고함과 서로를 경계하는 동료들의 눈빛, 규칙도 질서도 안전도 없는 일터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에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합시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처한 곳은 단순히 일터가 아닌 전장 같았습니다. 식당은 싸늘했고 동료와의 대화는 불신과 경쟁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은 채 며칠도 가지 않았고 한국에서 보내던 날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싫다며 조롱했던 그 일상들이 말입니다. 버스가 정확히 시간에 도착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되며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던 한국의 공장. 처음엔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질서가 이제는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깔보았던 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지금 자신들이 겪는 비참함과 비교되며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후회는 너무 늦은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춘절이 끝나고도 한국으로부터 재고용에 대한 연락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불안은 깊어졌고 초조함은 그들의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현실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귀국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연수를 받았던 동료가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한 장의 사진. 그것은 한국의 현대적인 공장에서 새로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뒤에는 깨끗이 정돈된 생산 라인과 평온한 작업장의 분위기가 배경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 저들은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걸까? 그 해답은 곧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파견업체의 한 담당자로부터 대표자에게 걸려온 짧고도 냉정한 전화. 한국 기업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귀하그룹 전원의 재고용은 향후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되묻자 돌아온 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중 귀하들은 수많은 문제 행동과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날짜, 장소,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이 식당에서 쏟아냈던 조롱과 모욕, 기계에 대한 비웃음, 늦은 밤의 소란까지 모든 것이 한국인 직원들에 의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실 기반의 보고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조용한 철퇴.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내리는 단호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급하게 사과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메일은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미 수신 차단 목록에 올라 있었고 더 이상 존재 자체가 부정된 상태였습니다. 조용한 철퇴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한 기록과 냉정한 사실, 그리고 변치 않는 신념으로 그들의 미래를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보낸 사과 메일은 결국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 메일은 열람조차 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은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용하지만 냉정한 무시는 그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겼고, 그 낙인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짓누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바로 실습 계약 중도 해지라는 기록이 산업연수생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이 업계 안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 찍힌 불명예스러운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재도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수생들은 이제서야 그들의 언행이 얼마나 경솔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엔 같은 연수생 출신 동료들과 어울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왜 우리만 한국으로 못 돌아갔을까? 라는 감정이 서로 간의 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고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으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그들의 모국 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참고 일하던 공장에서도 협조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연수 중 문제 발생자라는 꼬리표로 인해 다른 기업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이력은 산업 현장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더 이상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기록 속에서 지워져 간 것입니다. 한때 한국을 조롱하며 떠났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메아리도 없이 바람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 그들이 내뱉었던 경솔한 말과 그에 대한 냉혹한 대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기록하며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뒤에는 엄청난 무게의 판단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용을 잃은 자에게 한국 사회는
결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질서와 정신은 말없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철퇴였고 그 철퇴는 결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심장을 겨냥합니다. 중국인 연수생들의 몰락은 단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조용히 지켜보던 세계 각지의 시선이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 즉 신용과 질서의 무게를 새삼 되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공장 이야기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깊은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공장 내의 OS 철학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서구권 산업 현장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장의 풍경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다며 한국의 공장 문화가 진정한 제조업 강국의 기반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인 연수생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란 이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성실한 척했지만 결국은 가면을 벗은 것일 뿐이었군요. 한국이 그들에게 갑갑했던 걸까? 아니면 한국의 엄격한 질서가 그들에게 불편했던 걸까? 라는 의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인의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진다며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을 축적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 방식에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한 번 잃은 신용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특히 화합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라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연수생들이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사와 존중을 배웠어야 했다.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으니 동정받을 여지는 없다. 이번 이야기는 단지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연수 프로그램 문제를 넘어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곳에서 협력은 무너지고 질서는 무너진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 공장이 보여준 끝까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강인함, 차분한 시선으로 사실을 쌓고 조용히 결정을 내리는 단단함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조직 전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결정,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단호함은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모든 공장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현장의 소통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몇몇은 이야기가 너무 한국을 미화한 것 아니냐며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던진 본질적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신용을 얻을 준비가 되었는가? 결국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말이 아닌 태도와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한 공장의 질서 있는 하루가 한 사회가 지켜가는 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잃은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이 이야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공장의 기계음,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 한마디 인사 속의 배려, 그 모든 일상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되어 세계를 향해 묵묵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신용은 우리의 힘입니다.